자, 이번 시간은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아직도 일색타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는 정부 안에 있습니다. 나라마다 정부 밖에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정부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 다음에 집행을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가지고 기관적으로 앉히고 조직인사 재무에 대한 재량을 준 다음에 성과 내놔라. 이게 이제 책임운용기관이고, 그리고 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1섹타로 운영된다는 것. 영국이 시작이었죠. 88년도 영국이 시작이었고, 우리는 김대중 정부 때 들어옵니다. 틀렸습니다. 연도를 틀리게 만들었어. 70년대가 아니라 80년대 후반이고요. 90년부터가 아니라 9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틀리게 만들었더라고요. 요새는 연도가 잘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틀렸죠.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설치해요. 그 다음에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 그 법에 의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설치합니다. 틀렸습니다. 어떤 분이 특허청은 정부조직법에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그 말은 맞는데 특허청은 청이니까 정부조직법에 있어요. 근데 그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6번도 35번, 36번도 틀렸죠, 이거.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책임운영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괄기관은 조직이기 때문에 1섹타잖아, 지금. 행안부 장관이 총괄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1섹타로 운영되어, 그래서 일반의 부처, 청에 비해서는 기업성이 강하겠지만, 공기업이라든지 민영화는 걔네들보다는 공공성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공공성이 누구에 비해서 민영화된다든지 공기업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처리할 거고요.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니까 전문가를 기관장으로 앉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은 키워드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민영화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한다. 1섹터니까 맞았죠. 37번은 맞았습니다. 38번입니다. 이건 틀렸죠. 공기업은 어쨌든 우리나라 공기업은 제3섹터잖아 지금. 근데 공기업에 비해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기업에 비해서는 공공성이 더 강하다. 반면 일반 부처 청에 비해서는 이윤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수익성이 있다. 비교가 다르다. 공기업과 비교했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공성이 강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건 틀렸고요. 자, 39번입니다. 이것도 많이 틀립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성과 책임이니까 명확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결정과 집행이 분리돼 있어요. 중앙기관이 결정을 하고 얘는 집행만 할 건데 잘못되었을 때 집행의 문제입니까? 결정의 문제입니까? 한 기관이 하지 않고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나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때 결정의 문제인지 집행의 문제인지가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40번입니다. 어쨌든 책임운영기관은 부처 청에 비해서는 기업적으로 운영돼요. 특히 수익이 50% 넘어가면은 정부 기업으로 간주된단 말이야. 그래서 효율성이나 전문성은 좋아지겠지만 형평성은 상대적으로 저해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항상 비교라니까 문제에서 기업식으로 운영된다는 거는 공기업과 비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기업과 비교된다면 공기업이 훨씬 더 기업식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부처청과 비교한다면은 기업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성은 좋아지겠지만 형평성은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140번은요. 141번입니다. 총괄기관 행안부 장관이라고 그랬고 기본계획은 대개 5년짜리예요. 중기관리계획 했을 때는 5년짜리입니다. 가끔 3년짜리가 들어오는데 3년짜리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중기란 단어가 붙지 않아요. 그냥 기본계획인데 3년짜리 기본계획이 있긴 있어요. 정부 업무 평가 기본계획이라든지 뭐 신산업에 대한 기본계획 같은 거는 3년짜리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5년짜리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으로 잡아놓고 3년짜리만 별개로 외워두시고요. 또 중기가 붙었을 때는 대개 3, 5년이 중기인데 5년짜리가 중기더라고요, 보통.
자, 그래서 이건 틀렸죠. 행안부 장관이 한 건 맞지만 3년 단위가 아니라 몇 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중기 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연도를 틀리게 만들었네요. 어쨌든 중요한 게 많죠. 총괄기관이 행안부 장관이라는 건 조직이니까, 일색타니까. 그 다음에 기본계획 중기관리계획은 3년 단위로 세운다, 5년 단위로 세운다는 것. 자, 42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책임운영기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자체가 중앙행정기관이 있어요. 특허청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중앙행정기관에 딸려있는 소속기관으로 운영되는 애들이 있어. 이게 바로 소속책임운영기관입니다.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 요 기관장은 누구하고 요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장하고 계약을 맺겠죠. 계약을. 어쨌든 조직이니까 설치는 누가 한다? 행안부 장관이 합니다. 그렇지. 근데 이거는 보다시피 이 부서 조직이다 보니까 요 소속 중앙기관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설치를 요청하는 거고 행안부 장관이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괄기관이 행안부라는 것, 설치를 행안부 장관이 한다는 것. 그럼 요 중앙기관장은 누가 뭐 할 수 있다는 거? 설치 기관이니까 요청할 수 있고 설치된 다음에는 요 중앙기관장이 이 사람을 뽑고 관리하고 모든 거를 할 겁니다. 물론 총괄은 행안부가 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142번은 맞았습니다.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구한테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설치는 행안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3번입니다.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맞아요. 5년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소 2년입니다. 최소 2년이에요. 개방형은 2년도 있고 3년도 있잖아요. 외부 사람은 3년이지만 책임운영기관장은 무조건 2년이고 또 개방형은 공무원도 개방형으로 임용될 수 있잖아요. 근데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설사 내부 공무원이 임용되더라도 기존의 그 신분은 벗고 계약직 임기제로 임용돼요. 그치? 어쨌든 뭐가 틀렸냐면 5년의 범위는 맞아요. 근데 3년이 아니라 최소 2년 이상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해라. 요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은 어쨌든 여기 중앙행정기관장이 있고 책임운영기관장이 있고 위에는 총괄기관의 행안부 장관도 있을 거고요. 국무총리와 대통령도 있겠죠. 그치? 자, 이 친구한테 재량을 줄 건데 모든 걸 다 재량을 주는 건 아니야. 그치? 정원이라는 건 조직이거든요. 인사가 아니야, 이거는. 정원은 요 조직에 몇 명이 필요한가, 일을 몇 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원은 조직으로 들어가지 인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총정원은 재량이 없어요. 무조건 대통령령이야. 대통령령이고 그다음에 종류별, 계급별 정원, 계급별, 그다음에 전체 정원이잖아. 전체 정원이고 요게 계급별이에요. 계급별. 요 계급 안에 직급별이 있겠죠. 그래서 원래 총정원은 대통령령, 계급별이나 직급별은 총리령, 부령이에요. 총리령, 부령이고 책임운영기관은 재량이 하나 있어. 요게 직급별 정원. 요 직급별 정원은 기본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행정학에서 총정원은 무조건 대통령령이다. 지방은 없어요. 중앙에만 있고 행정부의 총정원은 대통령령이다. 그 다음에 계급이 더 크다. 계급이 더 크고 종류라고 나온 이유는 계급제가 적용되지 않는 게 있잖아. 외무공무원 같은 애들은. 그래서 종류 계급별인데 종류는 필요 없고 계급별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계급 안에 직급별이 있어요. 9급 안에 행정구급, 세무구급, 감사구급이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총정원, 계급별 정원, 직급별 정원. 다른 데는 총정원 무조건 대통령령, 그다음에 계급과 직급별은 총리령이나 부령이에요. 근데 여기는 기본 운영 규정으로 뭐를 정할 수 있다? 직급별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임 운영기관만큼은 직급별에 대한 재량권을 누구한테? 요 중앙기관장한테 준 게 아니라 요 책임운영기관장한테 줬다는 겁니다. 마무리. 총정원은 대통령령, 계급별, 직급별은 원래 총리령과 부령이 원칙이다. 근데 책임운영기관만큼은 요 직급별 정원을 책임운영기관장이 정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다른 데보다 재량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총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이고 계급별 정원은 총리령과 부령이고 그 다음에 기본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직급별 정원이라는 것.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 다음에 여기 책임운영기관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중앙기관이고 여기 책임운영기관이 있을 텐데 여기 직원들 뭐 기관장도 있을 거고 여기도 직원도 있을 겁니다. 이 기관장은 임기제로 들어오지만 요 나머지 직원들은 그냥 여러분처럼 공무원들이에요. 원래 5급 이상이면 대통령이 임용해야 돼요. 대통령이 6급 이하는 여기 장관이 가질 거고요. 근데 보다시피 요 책임운영기관에 있는 모든 직원의 인사권은 누가 갖는다? 책임운영기관장이 갖는 게 아니라 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가져요. 틀렸습니다. 시험은 책임운영기관장이 실시하지만 임용권은 누가 갖는다? 요 중앙행정기관장이 가져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됐지? 다시. 원칙적으로 5급 이상이라면은 그 임용권자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고 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은 임용 제청권자가 될 거예요. 반면에 6급 이하라면은 요 소속 장관이 임용을 해요. 근데 책임운영기관만큼은 예외야. 여기 있는 애들은 뭐 5급이든 6급이든 모든 공무원의 일체 임용권을 누가 갖는다? 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가져요. 책임운영기관장이 갖는 게 아니라 여기 중앙기관장이. 그다음 책임운영기관장은 이걸 뽑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책임운영기관장한테 있지만 임용권은 무조건 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다시 5급 이상은 대통령이야 원래. 6급 이하는 소속 장관이지만 책임운영기관만큼은 그 기관장부터 모든 공무원의 일체 임용권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갖습니다.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자, 145번은 틀렸죠. 책임운영기관장은 못 갖습니다. 임용권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6번입니다.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책임운영기관 중에 자체 수익이 50%가 넘어간 애들이야. 이거는 어떻게? 원래는 예산이 있잖아. 요 중앙기관장이 있고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요게 이제 중앙관서라고 그러겠죠. 이제 재무행정에서는 이 안에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어. 일반회계는 그냥 통 다 같이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하잖아요. 원래 책임운영기관도 그냥 일반회계에 속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소속기관이니까. 근데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가서 특별회계로 지정되면은 보다시피 여기 여러 개 기관이 있다면은 요 여러 개 기관이 전부 다 50% 넘어가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대상이라면은 전부 다 계정별로 별도로 관리합니다. 근데 얘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관리한다? 요 중앙기관장이 관리해요. 중앙관서장이. 요게 관리하고, 총괄기관 누가 된다? 기재부 장관이 총괄이 돼요. 예산이니까. 조직이라면 행안부가 총괄이겠지만 돈이니까 기재부가 총괄을 하고, 관리는 누가 한다? 요 책임운영기관장은 집행기관이고, 운영기관이고요. 관리는 요 중앙관서, 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해요. 됐지? 다시. 책임운영기관은 원칙으로 일반회계로 운영돼. 근데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가면은 특별회계로 지정될 수 있어요. 지정되면은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하되 관리는 누가 한다? 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 일명 중앙관서장이 하는 거고 총괄은 기재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책임운영기관장은 그냥 집행기관이지 관리기관은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책임운영기관장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운영하고 기재부 장관이 통합 관리할 겁니다. 그치? 자, 47번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인데 수익이 존재하는데 특별회계가 50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자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하다면은 사업 수입은 안 돼요. 그 관리하는 인건비 같은 것들, 경상 성격의 경비, 매년 나가는 것들, 매년 나가는 것을 봐, 아까 중앙기관장이 있다면은 이 중앙기관도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죠. 이 특별회계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딴 데 못 씁니다. 요 책임운영기관을 특별회계를 운영했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야. 그럼 요 일반회계 일부 계산해가지고 얘한테 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책임운영기관 좀 만약에 남는다면은 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요 책임운영기관은 완벽하게 독립체산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요 중앙관서의 중앙행정기관의 예산과 막 섞일 수 있겠죠. 그 얘기야, 지금.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딴 건 안 되고 오늘 경상성격. 매번 새로운 사업비는 안 됩니다. 경상성격의 경비를 요 중앙관서의 일반회계 등에 계산해서 여기에 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이건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 일반 회계는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냥 일반 회계처럼 같이 섞여서 운영되는 거니까 뭐 전입이다 전출이다 할 게 없잖아. 특별 회계는 따로 관리하니까 일반 회계와 뭐 전입이니 전출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 회계로 퉁쳐서 관리하는 애들은 전입이니 전출이니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바꾸다 미용 전용 개념이겠지 이제. 그래서 147번은 맞았습니다. 자, 148번입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중앙책임운영기관, 이게 특허청입니다. 임기 2년이고 한 차례 연임 가능합니다. 어쨌든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이든 그다음에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이든 임기는 2년이야. 한 5년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소 2년. 얘는 아예 그냥 바뀌어서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특허청장은요. 총 4년까지 할 수 있겠네요. 148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9번입니다. 책임운영기관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보다시피 책임운영기관은 요 소속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에요. 일단 얘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얘가 여기 있는 게 심의회야. 심의회. 심의회는 항상 당해기관에 있어요. 다시 요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속기관의 평가는 요 중앙행정기관이 할 겁니다.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그럼 총괄평가 누가 한다? 행안부가 할 거. 기재부가 아닌 행안부가요. 그래서 이런 총괄기관에 있는 게 항상 위원회야. 운영위원회. 심의회. 이건 운영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운영위원회라고 나와 있는 용어들은 전부 다 어디 있다? 요 당해기관에 있는 게 아니라 총괄기관에 있어. 이렇게 인혁처라든지 무슨 뭐 기재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총괄기관의 운영위원회가 있지 당해기관에는 심의회밖에 없어요. 그치? 심의회가 1차 평가를 하고 그다음 운영위원회가 최종평가 할 겁니다. 틀렸지?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있는 건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뭐다? 심의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는 총괄평가하고 2차 평가하는데 이때는 어디 있다? 행안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치? 역시 책임운영기관 나왔을 땐 이론은 아주 간단한데 법률 문제가 좀 어렵죠. 근데 국어 문제는 법률 문제를 잘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낼 게 없으니까 뭐 연도를 내버리더라고요. 언제 들어왔나, 뭐 노무현 때 들어왔나, 김대중 때 들어왔나, 뭐 이걸 물어보고 미국 개혁이냐, 뭐 프랑스 개혁이냐,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런 지역적인 뭐 기관 그 법률 물어봐 버리면 힘드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책임운영기관 잘 봐둬야 돼. 항상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있어야 되고 요 책임운영기관이 있는 거고 총괄로 행안부가 있을 겁니다. 요 3자의 관계, 예산이랑 기재부가 있을 거고요. 기재부가 또 책임운영기관에는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게 원칙이지만 보다시피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가면은 특별회계로 운영될 수 있고요. 그때는 정부 기업으로 간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재산이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이 막 섞인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섹타 끝났기 때문에 3섹타로 넘어 들어갈 거예요. 준정부 같은 것들. 준정부는 정부가 만들었지만 법적으로 민간이에요. 그렇지? 이런 준정부 안에도 공공성이 강한 게 있고 수익성이 강한 게 있단 말이야. 스펙트럼이 쭉 나열될 거야. 그래서 쭉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는 순수 민간들, 영리민간, 비영리민간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우리는 어디 서 있다 지금? 공공 서비스를 누가 공급할 것인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여기 서 있어.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공급하지만은 전통적인 조세 방법이 아니라 사업 방법, 운영 방법, 수입 방법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부처청과 비교하면은 기업성이, 반면에 공사나 공기업이나 민영화와 비교한다면 공공성이 더 강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